현안됐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해준 일을 구하려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돼. 따라서 봐라. 3번에서 봐. 보면. 핸드폰에. 자, 일이 뭘로 전환되냐?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되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주면 되지. 이거만 하면 돼. 끝나는 거야. 간단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냐? 2kg지. 2 곱하기 20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네. 뭐 얼마야? 따라서 300이네? 네. 300줄만큼 일을 해주면 되네. 이해됐지? 이런 건 쉬운 거야. 5번 봐봐. 5번. 자, 그림은 가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를 갖다가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적용하는 걸 나타낸다. 이때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그러면 이때 힘은 얼마냐 물어봤지. 야, 이 그래프에서 자, 5번의 이 그래프에서 야, 뭐니?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인데 이 여기서 기울기가 뭐니? 가속도지. 가속도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힘은 뭐야? F는 MA지. F는 MA지.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면 2초가 1에서 5야. 그러면 2분의 4네 가속도는 2네. 그리고 질량이 1kg야. 1 곱하기 2니까 2N이지. 힘은 나와. 이 기울기가 뭐니까? 가속도니까 1분의 4잖아. 그러니까 2분의 4잖아. 그럼 얼마야? 가속도가 2분의 4잖아. 2분의 4니까 2지. 네. 그리고 질량이 몇 킬로야? 1kg니까 F는 MA에서 2N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자, 1이란 건 뭐냐 얘들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근데 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니?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계산해 주면 돼. 이동거리 얼마니? 1 곱하기 2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야. 그러면 얼마니? 6m네? 그리고 힘이 몇 뉴턴이야? 2뉴턴이잖아. 얼마야? 12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힘 구했어. 2뉴턴. 요 VT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경들아 이 민넓이가 뭐라고? 이동거리야. 그러니까 이 계산해봤더니 6m야. 그러면 2뉴턴 곱하기 6m니까 12주율이 나오지. 이해됐지? 그리고 0초에서 2초에서 봐봐. 선생님 말했잖아. 1이 뭘로 전환된다 했어?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다 했잖아. 2를 몇 줄을 해줬어? 12줄을 했으니까 얘의 운동에너지가 12줄이 증가하겠지. 이해됐어? 운동 방향을 했으니까 있어. 선생님한테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기억력 지금 다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자 7번 같은 경우 봐라. 얘들아 7번은 보면 선생님이 야 한 물체가 떨어지지. 그러면 마찰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마찰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얘들아? 감소한 운동에너지가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증가 뭐로 됐냐? 운동에너지 된다 했지. 한 물체일 때는. 근데 선생님이 두 물체일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조심해야 했지. 이거 시험 이번에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B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A는 이게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대. 그러면 A가 더 무거운 거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 뭐야? A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되니? 아니야. 뭐하고 같다 했어?
감소량 전체 증가량하고 전체 감소량이 같다 이랬지. 즉 봐봐. 뭐가 같아야 돼? 전체 에너지 감소량하고 전체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다 했잖아. 그러면 누구만 감소하니?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근데 A, B는 한 줄에 묶여있지.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럼 A가 가속도 운동하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B는 높이까지 높아져. 그러니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까지 더해야지 일정한 답변. 이렇게 된다. 한 물체는 이렇게 되는데 두 물체 이상이면 증가량하고 전체 증가량하고 감소량하고 같아야 돼. 그럼 보자. 7번 봐봐. 7번을 봐라. 실에 매달린 1kg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당겨서 지면 2m인 높이까지 기준선 P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야 그러면 얘 내가 일해준 만큼 얘는 뭘 갖니?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갖지.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일해준 거야? 야 중력 가속도 10으로 일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야 W는 F 곱하기 S야. 근데 F는 mg지 여기서는. 네. mg 곱하기 h야. 따라서 m이 2kg고 1kg고 중력 가속도 얼마나 했어? 10으로 해라 했지. 20줄만큼 일을 준다 내가.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 되는 거야? 20줄 됐어지. 이해됐어? 여기서는 1이 뭘로 전환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따라서 기억 맞고 물체 해준 일도 20줄 맞고 니은도 맞지. 그러면 야 P점을 기준면으로 하면 야 P까지 끌어올리는데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의 에너지 증가량은 뭐가 되버려? 0이 되버리지. 왜? 야 여기서 P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기준면으로 했잖아. 그래갖고 높이가 몇 미터야? 2m일 때는 얘가 위치를 갖춰. 근데 여기를 P점을 기준면으로 하면 높이가 얼마가 되버려?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P를 기준면으로 하면 이해됐지? 야 위치 에너지는 야 mgH가 여기서 H가 높이야.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야. 근데 야 그 지점이 기준면이면 높이가 0이 돼버리니까 온도 위치 에너지 0이 돼버리는 거야. 조심해. 네. 그리고 자 언제 다 먹냐? 야, 자 8번 같은 문제도 봐봐. 질량이 5kg인 물체, 여기 8번 됐고, 야, 잡아라. 야, 13번 봐봐. 뒷장면에서 13번 봐봐, 얘들아. 응? 13번 봐봐. 그러면 이것도 쉽지.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2m의 높이에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야 3m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야 선생님 말했지. 위치 에너지는 뭘 가지면 갖는 에너지다? 높이를 갖는. 높이.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봐봐. 그러면 얘를 12m에서 몇 번이냐? 13번이지. 12m에서 던져. 물체를 던진단 말이야. 그럼 이 높이가 12m야 돼. 이 물체가 떨어져.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된단 말이야. 근데 3m 지점이야. 3m 지점이래. 그러면 3m가 되려면 몇 칸으로 나가야 돼? 4칸으로 나가야 돼. 4칸으로 나가야 돼. 근데 야 3칸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 전환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칸만 남아? 위치 에너지는? 한 칸. 그렇지, 한 칸만 남지.
그러면 3m 지점은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위치 에너지는 한 칸밖에 없지. 운동 에너지는 몇 칸이 변했어?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세 칸이 운동 에너지 세 칸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3이. 그러니까 4배가 된단 말 틀렸지. 3배지 3배. 네.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그리고 지면에 도달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질량이 몇 킬로냐? 2킬로지. 그러면 지면에 도달했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아무런 이유를 시켜도. 야,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전환돼?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지. 질량 2kg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해라 있어. 10이고 높이가 12m니까 얼마야? 240줄이 뭘로 변한 거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된 거지. 그래서 니은 맞다. 아니? 야, 뭐 하고 있냐? 아니요. 안 했지. 핸드폰 올려놔. 네. 핸드폰 보이는 데서 올려놔. 네. 그러면 야,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됐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니까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12m니까 240줄이야. 어? 네. 그러니까 니은 맞다. 잉? 그리고 지면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도 몇 줄이에요? 240줄. 40줄. 이거 14번 봐봐. 14번 같은 거 굉장히 쉽다. 자, A점에서는 뭐 있니?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지. 이렇게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어. C 지점은 뭐야? 높이가 0이지. 위치 에너지 없죠. 그렇지. 운동 에너지만 있지. D 지점은 뭐만 있어? D 지점에 위치 에너지? 그렇지. D 지점은 위치 에너지만 있지. T점까지 운동하는 걸 나타냈대. 그러면 야 보자. 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봤지. 자, A 지점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A 지점은 뭐도 있어? 높이도 있어. 5m야. 5m고 여기도 5m야. 어디서나 마찰 없으면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A 지점의 속력이 얼마야? 질량이 몇 킬로야? 2kg고 10m/s. 그러면 얘는 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가 2 곱하기 10 곱하기 5야. 네. 따라서 얼마야? 100줄. 줄. 100줄이니까 200줄이네. 그러면 어디서나 다 200줄이야. 역학적 에너지하고. 그래서 기억 맞지? 그리고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다 전환되지. 그러니까 C점도 얼마야? 200줄이야 돼.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디귿은 야 봐봐. 디귿은 D는 봐봐. 위치 에너지 얼마가 보자. 계산해 보자.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야. 그러니까 몇 줄이야? 200줄이네. 그러면 딱 여기까지 도달해갖고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지.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200줄이야. 그럼 여기도 운동 에너지 몇 줄이어야 돼? 200줄이어야 돼. 200줄이어야 돼. 그럼 여기도 몇 줄이어야 돼? 합이 200줄이야. 근데 얘는 위치 에너지만 몇 줄이야? 200줄이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0줄이어야 되니까 멈춰야 돼. 여기서. 이해됐어? 이렇게 풀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해됐냐? 예. 그리고 15번도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어렵다고 생각되지. 봐봐. 그림과 같이 수평인 실험대 위에 놓인 질량 3kg인 수레 A의 가벼운 실로 질량이 2kg인 물체 B를 매달아서 도르래에 걸쳐 놓았더니 A, B가 함께 운동하였다. 이때 우리
요 운동 법칙에서 이상 법칙 배웠지? 그걸로 보면 돼. 이거는. 예.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1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돼. 수레가 몇 킬로야? 3킬로지. 와. B가 2킬로야. 그러면 힘 표시하면 얘는 2 곱하기 10이지. 얘는 기준면이 있으니까 힘 작용 안 하지. 예. 이 힘에 의해서 전체가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물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가속도는 전체 질량 몇 킬로야? 질량분의 힘이지. M분의 F야. 그러니까 5kg분의 얼마냐? 20N이지. 전체는 가속도가 4m/s 제곱이 생기는 거지. 이쪽으로. 이해됐어? 예. 이해됐지? 예. 그러면 보자. 이때 가속도는 4다. 뭐 맞고 이때 B가 선생님 뭐라 했어? 두 물체지. 예. 두 물체지 얘들아. 예. 두 물체면 뭐라 했어? 감소량하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 증가량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뭐만 감소하니? B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감소하지. 근데 하지 마이 두다. 뭐 맨날. 근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알았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해. 네. A의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야. 높이가 그대로니까. A의 뭣도 증가해? 운동 에너지 증가해. 틀려 이렇게 뭐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자 B가 한 일은 B가 한 일이잖아. B가 한 일은 봐라. B가 일을 해버려. 갖고 G가 희생해서 뭘 증가시켜? B하고 A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그러다 보니까 봐라. 뭐라고 왔어? B가 B의 운동 에너지만 증가시켰니? 아니지.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켰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A, B를 다 한 거야. 봐라. 뭐라고 나왔어? 중력에 의한 B가 한 일의 양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다. 틀렸지? 네. 뭐야?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은 거지. 이거란 말이야. 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이번에 시험 나온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B가 1m 낙하했을 때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얼마니? B가 1m니까 2 곱하기 mgh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m야. 그러니까 20줄만큼이 증가하겠지. 야,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1m 하면 mgh니까 20줄만큼이 감소해. 그럼 얘들은 20줄만큼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맞단 말이야. 이해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자 넘겨봐. 얘들아 넘겨봐. 19번 봐. 19번도 마철없지. 레일리에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은 다 똑같아야 돼. 어디나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뭐 물어봤어? A점에서의 속력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몇 배냐 물어봤지. 야, 속력은 우선 운동 에너지를 구해봐. 운동 에너지가 A점은 얼마야? 아니지. 1.5지. 네. 1.5 높이만큼이 운동 에너지지. 봐봐. 야, 몇 번이냐 그게? 19번이지. 19번이면 19번에 첫 번째 A 지점과 B 지점의 운동 에너지 구해보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증가된 거야? 하지마. 네. 둘 다. 장인이야? 1.5m하고 얘는 1m만큼이 된 거야. 그럼 몇 대 몇이지? 3대 2지. 그러면 속력을 미를 물어봤지. 네. 근데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은 어떻게 돼? 속력은
뭐에 비례하니?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우와. 이렇게 되니까 온도 속력은 어떻게 돼? VA 대 따라서 VA 대 VB는 루트 3 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우와.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A 지점의 속력이 B 지점에 몇 배가 되냐 물어봤지. 네. A를 A 지점의 속력이 B 지점에 몇 배니까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답은 이거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 네. 자, 이거잖아. 운동 에너지는 이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됐잖아. 그럼 얘는 몇 미터 감소했어? 1.5m. 얘는 1m.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3대 2가 되지. 네. 갖고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20번만 하고 이제 뭐 다른 설명하잖아. 20번 해봐. 자 보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40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때 0.3m만큼을 늘렸을 때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야 네. 23번이요? 20번이지. 야 우리가 경준아 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했지. 여기가 k가 용수철 상수야. 근데 야 0.3m만큼 늘렸대. x가 0.3이 되는 거야. 응? 0.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이지. 그럼 하면 돼. 그러면 20 곱하기 얼마냐? 0.09냐? 네. 그럼 얼마야? 180이니까 1.8이네? 네. 1.8이네. 우와. 따라서 1.8조울이다. 맞지? 네.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 봐. 그 다음 두 번째 0.3에서 0.5m만큼 늘릴 때 힘의 크기의 증가량은 8N이다. 야, 탄성력은 F는 KX야. 봐봐. 탄성력은 얼마니? 탄성력은 F는 KX야. 그러면 봐. 0.3만큼 늘릴 때는 얼마니? 야, 40 곱하기 0.3이야. 네. 몇 뉴턴이야? 12뉴턴이야. 0.5만큼 늘릴 때는 야, 40 곱하기 0.5야. 그러니까 20뉴턴이야. 네. 그러면 얼만큼 늘어나니 힘이? 8뉴턴만큼 늘어났지. F는 KX야. 네.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리고 0.5에서 0.3만큼 늘릴 때 한 일은 야 간단하잖아. 네. 야 이 K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때 변화량은 말했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된다 했지.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5의 제곱이야. 빼기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니? 20에 0.25니까 4분의 1이니까 20에 4분의 1이면 5주울이지.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계산했으니까 이게 1.8주울이었지. 그러면 3.2주울만큼 되는 거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지. 디귿이 1.8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 3.2주울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해됐냐?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거야. 됐고 이제 보자. 뭘 쉬어 이 새끼야 지금. 자 여기서도 약 2점짜리는 다 풀어봐야 돼. 네. 여기 보면 자 2점 테스트에서도 봐라. 자 1번 봐봐. 물체 A가 D 높이에 서 지점에서 이거요? 지점을 3번. 3번. 1번
값이. 자, 1번 봐봐. F, D인 지점을 속력 2분의 1 V로 지난 후, ED만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하는 것을 나는 높이가 D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B가 속력 V로 수평면에 도달한 걸 나타냈다. 그러면 이때 AB 질량 같대.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이건 너무 쉬운 거지, 얘들아. 예, 선생님이 뭐라 했어?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자 봐봐. H에서 물체를 질량이 M인 놈을 떨어뜨려.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니? 마찰 없으면. 최고점에 위치 에너지만 있지. 그리고 최하점에 운동 에너지하고 어떻다? 같다고 했어. 그러면 최고점에 위치 에너지는 mgh야.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야. 약한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g도 중력 가속도 일정한 상수야. d분의 1 상수야. 따라서 지면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네. 그만해 이 새끼야. 높이. 아무도 아세요 돼요? 그리고 또 뭐야?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하고 시간하고 비례해. 그러니까 낙하 시간, 낙하 속력은 다 똑같아.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된다. 높이. 자, 알아? 여기서 야, 얘나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야, 높이는 어떻다? 아니, 진짜 왜 이래요?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나, 이렇게 떨어뜨리나, 떨어진 높이가 같지. 높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지면 돌사 속력 어떻다? 얘가 V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도 뭐야? V인 거야. V인 거야. 단지 시간이 얘가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예, 가속도가 틀려. 가속도가 틀리니까 봐봐. 가속도는 알아? 빗면에서 하지. 자, A, B, C, D야. 얘들. 그러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 데 있어? 기울기에 비례한 데 있어. 응? 그러면 AA하고 AB하고 AC하고 AD하고 누가 제일 커? A, A, D. 이게 되지. 네, 근데 시간은 당연히 얘가 제일 짧겠지. 예, 짧겠단 말이야. 그렇지. 시간이 얘가 제일 길어. 그 다음 이렇게 돼. 그러지만 속력은 어떻다? 다 똑같아.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차이야. 곱해서 같아요. 이해됐어? 네. V는 AT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차피 야 높이 갖고 MGH지. 높이 갖고 빌면이건 자연학학은 높이 갖고 질량 갖고 중력 가속 똑같아. 그러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기는 무조건 맞는 거야. 네. 야 그리고 순간 A가 있잖아. 이 새끼는 2분의 1 V구나. 그러면 이때 엄마는 속력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 야, 뭐라 했어, 선생님이? 이때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A의 속력을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가 봐봐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서 2분의 1 V였어. 이때 속력을 물어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야,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랑 똑같지. 자, 야, 얘 0에서 뭐가 됐어? V가 됐지. 그만해.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했지. 그럼 얘도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해야 된단 말이야. 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즉 봐봐. 그러면 야 변화량이 여기 변화량이나 여기 변화량이나 어떻다? 같다. 중력의 확률이 같지. 중력의 확률이 같으니까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했어. 네. 그러면 이때 얘는 봐라. 변화량이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줘야 되지. 근데 변화량이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근데 나중 운동 에너지 몰라. VA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있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력 얼마 있어? 2분의 1 V였잖아. 네. 그러면 2분의 1 V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질량은 다 지우면 되지. 어차피. 그러면 얘는 얼마 변했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V 제곱이네. 넘겨. 그러면 2분의 1 VA의 제곱은 2분의 1 2분의 1 지워도 되겠다. 네. 응, 지워도 되겠네. 다 있어가지고. 다 지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VA의 제곱은 V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V의 제곱이네? 그럼 딱 나왔잖아. 끝났죠. 4분의 5 V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VA는 얼마야? 2분의 루트 5 V지. 이게 나오잖아. 야! 네? A, B의 중력의 확률이 같지?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자연학화에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해단 말이야. 그럼 얘도 2분의 1 mv 제곱만큼 변해야 돼.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나중 운동량이 2분의 1 m 곱하기 VA의 제곱이지.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1의 V의 제곱이야. 갖고 넘겨주면 풀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빗면에서 운동하는 A의 가속도는 얼마다? 2분의 1 G다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는 가속도를 쉽잖아. 뭐로 하면 되냐면 우리 있잖아. 뭐로 하면 되냐면 이걸로 하면 되잖아.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뭐가 있냐? E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이잖아. 금방 우리 구했지. 뭐 구했어? 속력 구했잖아. 그러면 얘가 4분의 5 V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얘 얼마냐? 2 곱하기 A 곱하기 몇 D? 2D야. 2D야. 그리고 여기는 처음 속력은 2분의 1 V 제곱이니까 4분의 1 V 제곱이야. 그럼 얘 빼봐. 그럼 얼마냐? V의 제곱이지. V의 제곱이지. 따라서 A 가속도는 뭐야? 4D분의 V의 제곱 나오잖아. 너무 쉽잖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냐? 잘못했나? 가속도가 맞는데? 그렇지. 그러면 맞지? V제곱이니까 V제곱은 뭐가 되냐? 가속도를 물어봤구나. 비교해라 했구나. A의 가속도는 이거고 가의 가속도는 이거고 나의 가속도는 얼마야? 나의 가속도는 이걸로 하면 E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인데 V 제로는 제로지. 그러니까 EAD는 V의 제곱이야.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A는 얼마냐? 2D분의 V 제곱이잖아. 네. 그러면 뭐 물어봤냐? A의 가속도가
뭐냐? 얘는 질 거 아니야. G잖아. 그러면 AA 대 따라서 AA 대 A는 얼마니? 1대 2지. 네. 근데 A가 G야. 얘가 G야. 가슴 꼽아. G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돼? 5분의 이걸 물어봤죠. 이해됐냐? 네. 그래서 디귿 맞네? 좀만 쉬어? 이해됐지? 좀만 쉬어, 아니? 성렬아. 네. 이리 와봐. 자, 봐라. 여기 보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을 다른 말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다른 말로는 무질서도거든. 네. 근데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온도하고 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네. 온도하고 열에 대해서. 네. 온도하고 열에 대해서 알았는데 첫 번째 온도는 뭐냐? 봐봐야 돼. 온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라고 그래. 그렇지.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 그래. 근데 보자. 뜨겁고 차가운 정도인데 자 온도는 또 다른 말로 쓰면 또 뭐가 있냐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 네? 즉, 자 온도가 높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은 거야. 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이 빠른 거야. 이렇게 온도가 높다는 거는 온도가 높다는 건 두 가지로 의미한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고 속력도 빠르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얘들이 엄청나게 빨리 운동한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빨리 운동한다는 거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네.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온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일반 섭씨 온도, 그다음 절대 온도, 화씨 온도가 있는데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안 쓰고 있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면 되는 게 두 가지야. 절대온도. 섭씨 온도하고 뭘 알면 돼? 절대 온도를 알면 돼. 섭씨 온도는 도시고 스몰 t로 쓴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절대를 많이 써. 켈빈이고 라디트로 써. 절대 온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거야, 이거야. 분자들 평균 온동이 늦은 거야. 근데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 0도하고 100도를 100등분해 했을 때 이 1도가 1도인 거야. 100등분해 했을 때 한 칸이. 근데 절대 온도는 온도를 내리다 보면 마이너스 273도가 돼. 그러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분자 운동이 줄어든다. 온도를 낮추면. 왜? 분자들의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뭐라 있어?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뭐라 있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지. 네. 평균 운동 에너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지. 그러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아져. 그러면서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래서 부피가 0이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를 부피가 영이 산다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차지하는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야.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릴 수가 없어. 보통. 0켈빈이라고 해. 273도를 뭐라 한다고?
그게 0켈빈이야. 그래갖고 절대 온도라고 해요. 이 온도로 이하로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갖고 요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고치는 방법이 절대 온도에 있다가 섭씨 온도에 있다가 플러스 213을 더하면 돼. 마이너스 213도잖아. 그러면 213 더하니까 0켈빈이잖아. 0이잖아. 그러면 야 0도는 몇 켈빈이야? 273켈빈이야. 100도는 여기다 100을 더해봐. 373이야. 얘를 배등분하면 한 칸이 뭐야? 1켈빈인 거야. 근데 1도하고 1켈빈은 한 칸 수는 어떻다? 똑같은 거야. 간격은 똑같은 거야. 따라서 이해됐니? 근데 우리는 이제 절대온도 취급할 거야. 왜? 분자들의 운동에는 취급해야 되니까. 이게 따라서 적당바라야 절대온도는 뭐에 비례? 몰라. 운동에너지 비례하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따라서 절대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고 절대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 높고 운동 속력도 빠른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열이 있어. 열은 뭐다? 열량 Q라 그래. 열은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뭐야, 얘들아? 에너지야. 에너지다. 에너지야. 열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때 열량 Q는 뭐냐면 서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켜. 그러면 이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이 뭐다? 이게 열량이야.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뭘로 이동하냐? 저온으로 이동해. 즉 봐봐. 열 평형 상태라고 해. 온도를 낮춘 거구나.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져.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리고 둘이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즉 고온의 물체에서 무조건 열 에너지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이때 둘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이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 총량을 우리는 열량 Q라고 하는 거야. 열은 에너지야. 그래서 열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온도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지. 맨날 야 너희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 네 이마 압박을 짚더니 열이 많네? 그러면 틀린 거라 했지. 뭐라 했어? 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 이마 압박에 온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제 이마박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 이해됐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보자. 이때 그리고 봐봐. 열 손실이 없다면 이때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량하고 이른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어떻다? 얻은 열량은 어떻다? 같다. 같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자. 거기 책의 82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로서 열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열 에너지라고 해. 그러니까 무조건 열은 어디로 올려야 돼?
보온에서 저온으로 해야 돼. 그리고 열평행 상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고, 자, 열기관이 있다. 열기관은 뭐야? 기관은 기관인데 열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장치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열기관이라고 해. 동력원이라고 해. 그리고 옆에 나왔지.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을 정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분자 하나의 평균 온도 에너지와 관계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 에너지가 커서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한다. 그리고 열기관은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이 있어.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발명이 됐을까? 전기기관이지. 전기기관은 밖에서 석탄을 뗀단 말이야. 갖고 물을 데피는 거야. 외연기관이야. 그럼 내연기관은 뭐야? 안에서 엔진 안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야. 뭐 있어? 가솔린 엔진하고 가솔린 기관하고 뭐 디젤 기관, 제트 기관도 있겠지. 이해됐냐? 문장으로 다가오는 게. 누구길래 그래 이 새끼야. 계속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보자. 여자친구 없지.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지. 기체도 일을 할 수 있다 얘들아. 기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 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뭐냐? 이상 기체하고 실제 기체가 있다. 네. 근데 이상 기체는 진짜 아이디어란 법칙이야. 우리가 그 화학에서 부피, 압력, 몰수, 온도의 관계를 갖다 따질 때 관련 법칙이 있어.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다 만족하는 기체는 이상 기체야. 이상 기체는 부피는 있어. 부피는 없어. 질량은 존재해. 갖고 인력하고 반발력이 존재해. 힘이 상호작용이 힘이 안 존재하는 거야. 근데 실제 기체는 부피도 있고 질량도 있어. 갖고 분자 사이에 인력하고 반발력이 다 존재해. 그리고 얘는 이상 기체만 관련 기체의 법칙이 다 적용돼. 근데 실제 기체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이상적인 기체를 갖고 왔고 방정식을 만들었어.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자, 얘는 뭐가 존재 안 한다? 질량은 있대, 부피는 존재 안 해. 그리고 이게 너무 작아갖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충돌 시 에너지가 보존돼.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은 있다 없다.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은 없다 했어. 그러면 봐라. 얘는 공식이 있어. 뭐야?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 이게 우리가 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면 배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P는 뭐야 여기서? 압력이다. 프레셔 압력이야. V는 뭐야? 부피야. 그리고 압력은 뭐야?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해. 이 용기 안에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 애가 막 이렇게 운동할 거 아니야. 그래고 벽면하고 충돌하지. 그래고 충돌의 수하고 비례. 으이씨, 송아, 와, 가지마. 가져가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고 충돌의 수하고 비례. 충돌의 수가 뭐야? 단위 면적에 미치는 압력이 되는 거야. 충돌의 수가 힘이 되는 거야. 그래고 압력은 충돌의 수하고 비례. 부피는 뭐니? 그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야. 공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N은 뭐야? 우리가 배운 몰수야. 입자수야. 그리고 R은 0.08이라 해갖고 그 기체 상수야. 그리고 T는 뭐야? 절대 온도야. 그리고 PV는 NRT다. 이거 공식 많이 써볼 거야.
어? 알았지? 네. 그 다음 내부 에너지가 있어. 내부 에너지는 뭐냐? 얘들아,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말해. 내부 에너지를 U로 나타내는데, U로 나타낸다. U로 나타내는데, 기체 분자가 그 안에,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야. 총 에너지야. 그러면 얘들은 운동을 하지. 운동하고, 그리고 입자 간에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으면 높이 차가 생기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모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이야. 내부 에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들아, 아까 지금 뭐라 했냐? 이상기체는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했어. 인력이 없으니까 야, 우리도 중력도 높이가 있으면 이렇게 질량이 있으면 뭘 끌어당겨? 이게 끌어당기면서 지구가 끌어당기면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중력도 무슨 힘이야? 인력이야. 근데 인력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이상기체는. 이해됐니?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응? 야, 분자 간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갖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내부 에너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는 야, 운동 에너지도 뭐에 비례하냐? 말했잖아.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절대 운동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거의 비례하는 거야. 정확히 쓰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U는 2분의 3 nRT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체 어떤 일정한 용기 속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는 원래는 기체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합과 위치 에너지 합이야. 근데 이상 기체는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 갖고 운동 에너지 합으로 하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곧 절대 온도하고 비례한다. 응? 그 다음 봐라.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이야. 기체도 일할 수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 자, 봐봐. 기체가 하는 일을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가 하는 일.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 그리고 피스톤 안에 기체가 있어. 기체가 있어. 근데 원래 피스톤 여기 있었대. 근데 이 기체가 압력을 미쳐가지고 얘를 밀어냈대. 이만큼 밀어냈대. 밀어냈대. 그럼 봐라. 이때 이만큼이 델타 L이야. 그리고 얘의 면적이 A야. 그러면 아까처럼 뭐라 했냐? 자, 여기는 일정량의 이 피스톤 안에는 일정량의 기체가 있어. 일정량의 기체는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 뭐가 일정한가? 입자수인 몰수가 일정한다. 아까 전에 상태방 정식 뭐 있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nRT가 있어야겠지. 근데 여기서 몰수 일정. 기체 함수 어차피 일정이야. 그러면 자, PV는 뭐에 비례하냐? T에 비례하지. 그래서 V는 뭐가 나와? P분의 T가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때 원래 여기 있었어. 피스톤이 여기로 밀려났어. 기체가 밀어냈지. 기체가 외부한테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이라는 건 뭐라 했었냐면 1W는 F 곱하기 S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생겼을 때. 근데 이때 봐봐.
압력이란 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힘이야. 그럼 여기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F가 P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S가 뭐냐? 델타 L이지. 델타 L. 그러면 얘들은 뭐냐?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야.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따라서 이 일은 뭐냐? P 델타 V가 되고 1이 나왔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해됐냐?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는 뭐만 변한다? 압력은 압력이 0이 될 수는 없고 뭐가 변해? 압력은 0이 될 수 없잖아. 기체가 있으면 무조건 얘들이 운동을 한단 말이야. 갖고 이 벽면에다가 충돌을 하면서 압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은 P는 0이 될 수는 없어. 없으므로 뭐가 변해야 된다? V가 변해야 돼. 부피가 변해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어? 갖고 우리가 이 이름 뭐라고? P 델타 V다. 이제 계속 써볼 거야. 좀 봐라. 첫 번째 봐봐. 이해했지 이거? 일이란 게 뭐라고? 기체도 일할 수 있다. 일은 뭐야? P 델타 V다. 근데 여기서 P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돼? V가 변해야 돼. 부피가 변해야 돼. 그럼 보자. 이때 만약에 기체가 한 일은 뭐로 따지면 돼? 부피 변화로 따지면 돼. 부피 변화로 따지면 돼. 이제 자, 이 일은 W는 P 델타 V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부피가 증가했어. 델타 V가 플러스야. 그러면 기체가 밀어냈지. 외부에다가 일을 한 거야. 즉, 봐봐.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이해됐니? 야,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그 다음 부피가 감소했다. 그러면 델타 V가 마이너스가 됐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부피가 일정해. 델타 V가 0이 되는 거야. 1이 0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지? 기체가 한 일을 봐라. 기체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 팽창할 때 기체는 외부의 한 일은 압력 P와 부피 변화량 델타 V의 곱하고 같다. 따라서 W는 P 델타 V다.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은 봐봐.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단면적 A인 피스톤이 델타 L만큼 이동했을 때 부피 변화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L만큼 변한다. 그리고 이때 따라서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은 F는 PA야.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자 봐. 원래 1이란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근데 여기서 F가 뭐야?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러면 F는 뭐야? P 곱하기 A야.
그러면 F 대신에 PA를 써줬어. 그리고 여기서 S는 뭐야? 델타 L만큼 변했지. 근데 A하고 델타 L을 묶어버리면 단면적에다가 높이가 돼. 그러니까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화량이 남아있으니까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야. 이는 뭐라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다. 계속 써볼 거야. 이거 외워라. 그리고 자, 두 번째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봐봐. 두 번째 진짜 정말 진짜 모르네. 자, 봐봐. 괜찮아? 압력과 부피 변화의 그래프 봐봐. 부피 변화, 부피의 관계 그래프. 자, 야, 첫 번째 봐봐. 얘가 P고, 얘가 V야. 그러면, 야, 일정하지? 그러면 이 밑넓이는 뭐다? 1이야. 1이야. 왜? P 델타 V니까.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라고? 1이다. 1이야. 그리고, 야, 이렇게 되면 돼. 또 뭐냐면,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리고 야, 이게 압력이 일정 안 하지? 일정 안 하지? 봐봐, 그래프에서 봐봐. 압력이 일정 안 하지? 네. 얘를 미분해하고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게 뭐다? 1이야 또. 1이야. 그리고 봐라 얘들아. 만약에 이게 순환이야. 순환 과정이야. 순환 과정이야. 순환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순환 과정이에요. 이렇게 순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한 일의 양은 이 내부야. 내부. 내부가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순환 과정이면 이게 내부가 1이다. 봐봐 여기. 순환 과정에서 내부의 넓이는 뭐다? 1이야. 그리고 봐봐. 그리고 또 선생님 말했지.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아까 지금 말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있다. 기체가 용기 속에 갇혀있는 기체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U로 표시한다. 근데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에너지는 뭘로 하냐? 내부 에너지는 뭐야? 기체 분자들이 전부 다 운동도 하고, 뭐야? 운동 에너지도 있고, 높이가 있으면 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이상기체는 뭐가 있어? 여기서 우리가 취급하는 게 이상기체란 말이에요.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어 없어? 인력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이게 0이 돼버린 거야. 0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같단 말이야. 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온도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지.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같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U는 2분의 3 nRT야. 그러니까 뭐에 비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봐라. 그래서 봐봐.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총합인데 이상기체는 봐라. 분자들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기체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봐라.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기체 분자 수 n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U는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수 n과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뭐 U는 뭐에 비례? NEK.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U는 NT하고도 비례. 결과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보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그만해 이 자식아. 누구길래 그렇게 계속 보내? 핸드폰을 아까부터 보지. 누구길래 계속 보내? 수고요. 글쎄 2시간 중에 1시간 50분 핸드폰 거. 연력학 제1법칙 보자. 연력학 법칙은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이 있는데, 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제1법칙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단지 에너지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이 이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잖아. 쓰다 보면 열 에너지로 되잖아. 마지막에는 열 에너지로 된단 말이야. 열 에너지가 가장 쓸모없어. 왜?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힘들어. 그러니까 열 에너지 100줄이면 한 50줄만 바꿔도 굉장히 좋은 열기관이야. 에너지 효율이 50%지. 열기관이. 그러면 엄청난 거라 그래요. 그거 개발도 못해. 많아봤자 이론적으로 한 40%? 대박이 텐데요. 노벨상 받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가장 쓸모 있는 에너지라고 해. 왜? 다른 에너지는 전환이 쉽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는. 근데 열 에너지는 다른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라고 해. 왜?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힘들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마지막에는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다른 에너지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전환돼. 이게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 해갖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다 일어나는 거야. 현상은. 그러면 봐봐. 연력학 제1법칙은 자 이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거야. 이거 얘들아. 우리가 피스톤이 있다. 근데 여기에 피스톤이란 건 졸라 편한 기구야. 얘는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부피가 변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다가 내가 기체 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열을 했어. 열량 Q를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어. 그리고 내부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준 Q가 뭘로 변한 거야?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있다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온도가 증가했다 했잖아. 온도가 증가했으면 온도는 내부 에너지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내가 준 열이 1과 뭘로 쓰였네?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였네? 근데 1은 뭐라 했어? 근데 P 델타 V라고 했어. 즉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1을 한 거야. 플러스야.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뭐에 변화? 온도의 변화. 절대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열량이 그대로 내가 준 열이 1과 기체가 한 1과 뭐로 쓰였어?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였단 말이야. Q는 W 곱하기 델타 U인데
이때 W는 뭐라 했어? P 델타 V라고 했지. 그리고 델타 U는 뭐라 했어? 델타 T라고 했다. 어? 이해되냐? 그러니까 내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돼. 내가 준 열 에너지가 뭘로 줄어든가? 기체 간일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로 된 거야. 근데 기체 간일은 P 델타 V고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는 델타 T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알아야겠다. E는 뭐야? P 델타 V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T다. 해볼게. 그러면 보자. 그러면 봐라. 이제 연력학 과정이 있어요. 연력학 과정이 있어. 연력학 과정. 연력학 과정이 있는데 연력학 과정은 뭐냐? 우리가 보자면 이런 게 있어. 등압 과정. 연력학 과정이면 등적 과정. 그 다음 등온 과정 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는 단열 과정이 있어. 연력학 과정이면 이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할까? 압력. 그렇지, 압력이 일정하죠. 그리고 등적 과정은 뭐가 일정해? 부피. 그리고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고 단열 과정은 뭐야? 열이 차단된 거야. 열이 차단된 거야. 열을 공급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 거야. 열이 차단된 상태야. 차단된 상태에서 연력학 과정입니다. 그럼 보자. 봐봐. 첫 번째. 일정량의 기체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상태가 변한다. 이게 그러면 이때 압력과 부피는 봐봐.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얘가 C래. 이렇게 변했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일정량의 기체야. 일정량의 기체는 그 기체의 피톤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가 일정한가요? 몰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봐라 얘들아, PV는 NRT야. 그럼 여기서 뭐 일정하냐? 몰수. 그 다음 기체함수. PV는 뭐에 비례하냐? T에 비례하냐? 그러면 온도 알 수 있어. 각각의 온도 알 수 있어. 봐봐. 얘는 얼마냐? FEV냐? 곱해봐. 부피하고 압력 곱해봐. EPV야. 그리고 여기는 몇 PV야? 4PV야. 여기는 몇 PV야? 2PV야. 온도가 어디가 제일 높네? B가 제일 높네. B가 제일 높다는 말은 뭐야? 온도, 절대 온도도 높지만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제일 커. 분자의 운동 속력도 제일 크다 했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뭐가 한다 했어?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의 들의 평균 온도겠지. 분자들의 운동 속력하고 비례한다 했잖아. 여기서 이상지차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RT에서 몰수 갖고 기체함수 제껴버리면 PV는 뭐에 비례한다? T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2PV고 얘는 4PV고 얘는 2PV야. 따라서 누가 제일 온도가 높아? 얘가 제일 높아. 그러면 A에서 봐라. B로 갈 때 뭐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잖아. A에서 B는 등압 과정인 거야.
B에서 C로 가볼게. 무슨 과정이야? 부피가 일정하지. 부피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무슨 과정? 여기까지. 등적 과정. 그러면 C에서 A는 뭘까? 온도가 EPV. 온도가 일정하지. 맞아. 아니지. 단열이 아니라 등온 과정. 아, 등온 과정이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해됐어? 네. 오늘 여기까지.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뭐 해줄게. 아이, 영준이는 잠깐 있어봐.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어. 뭐요? 이거. 아이, 가방 싸고 와. 별말 아니야. 여기 이나들. 네. 혼자 가가지고 좀 연락하려고. 어? 혼자 왔을 때